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정치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된 비밀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가 X를 인수한 이유도요. 놀라운 점은 이 기술 천재이자 실제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으로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이 남자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정말 의외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지금은 멀어진 딸 때문이에요. 그의 딸은 비비안 제나 윌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때 자비에르 머스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죠. 일론 머스크는 멀어진 트랜스젠더 딸 비비안 윌슨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인정했어요. 이제 비비안 본인도 이 다소 흥미로운 인터뷰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가 최고 아니야? 근데 뭐가요? 네? 아버지가 최고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녀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관계는 단순하지 않아요. 인터뷰 도중에 자리를 뜨는 건 매우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이 부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혹시 비비안 윌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분이 바로 비비안이에요. 저는 모델이에요. 홍보대사가 된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제 모델 경력에 있어서 큰 도약이죠. 이 기회는 리아나가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리아나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브랜드도 정말 멋져요. 브랜드들이 정치적 의제를 자주 사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모델들이 기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아나가 비비안을 선택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녀의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 즉 관계가 소원한 아버지가 지지하고 믿고 싸우는 모든 것에 맞서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요. 제 말은 이 영상은 비비안이 불법 이민자들의 법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 IC 드래그쇼에서 공연하는 모습이에요. 이 영상은 올리 런던이 올린 거죠. 그래서 이 공연 자체도 이상하지만 이 공연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면을 알게 되면 더더욱 이상하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건 비비안이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맞서기 위해 의도한 행동이에요. 저는 종종 트랜스젠더 이슈 전체가 정말 가슴 아프다고 여러 번 말해왔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우리 문화와 사회에 대해 많은 걸 보여줍니다.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광기에 맞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 때문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비비안이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하게 됐어요. 가공된 게 아니라면요? 가공된 거라면 저는 원하지 않아요. 손님, 저건 5kg짜리 벨리햄 한 덩어리예요. 뼈도 없고 지방도 없고 결합 조직도 없어요. 그건 여러 마리 돼지고기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유화되고 액화되고 걸러지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이 영상은 비비안의 트랜스젠더 결정과 무관해요. 일론 머스크와 그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불과 15시간 전에 일론 머스크는 워크마인드 바이러스를 제거하라. 자비에르는 워크마인드 바이러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썼어요. 여기서 그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비에르는 비비안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소원해진 그의 트랜스젠더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뒤 돈이 거의 없고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고 주장했어요. 비비안 제나 윌슨은 성별과 이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한 청원을 제출하고 억만장자 아버지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끊은 지 3년 만에 새로운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음식을 살 수 있을 정도예요 라고 말했죠. 저는 친구들도 있고 머물 곳도 있고 약간의 여유 자금도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제 또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운이 좋은 편이에요. 머스크는 이전에 자신의 트랜스젠더 아들이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에 의해 망가졌다고 밝힌 바 있으며
16살 때 아들이 성전환을 하도록 의사들에게 속았다고도 밝혔어요. 이제 청소년들이 성전환을 허락받는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흥미롭게도 얼리 꼭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그냥 친절하게 그들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줘야 할까? 아니면 그게 저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를 정상화하는 걸까?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문제예요. 지금 당장 그 논쟁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올리 런던의 이야기는 꼭 한번 알아볼 가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여러 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최근 트랜스젠더 운동과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사실상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걸 데드네이밍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데드네이밍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데드네이밍, 넷네이밍이라 부르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데드네이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은 죽은 거죠. 그래서 제 아들 자비에르는 죽은 겁니다.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정말 유감입니다. 그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못 하겠네요. 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아들 자비에르를 언급하면서 자비에르가 죽었다고 말해요. 흥미로운 점은 그는 자비에르를 잃었다거나 이제 자비에르가 여자아이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아니야 자비에르는 이라며 비비안이 자비에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성별 긍정 치료는 아이를 훼손하고 불임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 중 한 명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제 큰아들 중 한 명인 자비에르를 위해 서류에 소명하도록 속임을 당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성공한 남성 중 한 명이 이런 일에 속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는 왜 속았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운동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통제적이고 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16살 아이는 절대로 성전환을 허락받아서는 안 돼요.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16살 아이는 절대로 성전환을 허락받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제 경험상 자기 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트랜스젠더의 모든 경험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믿는 것과 몸이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건 따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남성이 속았을 수도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속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도 칼슘 보충제 먹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특히 몸에 콜라겐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콜라겐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몰랐는데 30세 이후로 콜라겐이 1년에 2%씩 줄어든대요. 저도 몇 년간 관절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온갖 보충제를 다 시도해봤는데 그러다가 네이티브 패스, 목초 사유 콜라겐을 알게 됐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피부를 탄탄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진짜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맛이 이상하지도 않아요. 물이나 커피에 완전히 녹거든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어요. 피부가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통증도 줄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이 쇼도 응원해주세요. 네이티브 패스가 스폰서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 번들 혜택과 무료 배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nativepass.com // 또는 getnativepass.com/mira로 가보세요. 그게 getnativepath.com/MEIRA입니다. 365일 환불 보장으로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들었어요. 자비에르가 자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사춘기 억제제가 사실상 불임약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드네이밍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데드네이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은 죽은 거죠. 그래서 제 아들 자비에르는 죽었습니다. 각성한 정신 바이러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저는 각성한 정신 바이러스를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 때문에 그가 나는 이것을 파괴하겠다. 나는 각성한 정신 바이러스를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맹세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예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봤어요. 제 생각엔 2025년쯤이고 조던 피터슨이 병에 걸리기 전입니다. 이 인터뷰는 큰 화제가 됐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한 남자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과 통찰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그는 일종의 로봇 같은 인물로 여겨지죠. 그냥 나가서 기존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내 아이를 빼앗아 갔기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는 건 달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뭔가요?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를 요약하자면 그것은 매우 분열적인 정체성 정치의 창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종차별을 진폭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성차별과 모든 이즘들을 진폭시킵니다. 그리고 반대 일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며 심지어 자신까지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반실력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에 따라 성공하길 원하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인종인지 성별이 무엇인지에 따라 성공하길 원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신적인 내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 주제 전체에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남자가 돈에 지나치게 집착해도 그것 역시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죠. 사람이 정치인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게 미움이든 사랑이든 거기에는 뭔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모든 것보다 성별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일종의 행동주의의 표시로 정상화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행동주의의 표시가 아니고 오로지 미워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특정 집단을 미워하거나 특정 집단만을 사랑하거나 혹은 자신의 성별이 어떻게 불리는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등에 집착하는 것처럼요. 이런 집착과 극단주의가 사회에서 정상처럼 여겨지는 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아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성별인지 올바른 종교나 인종인지에 집착해서 뽑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는 건강하지 못함을 오히려 찬양해왔죠. 성별 집착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게 권리로 변했어요. 사람마다 다양한 필요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소수 집단이 어디를 가든 자신들만을 위한 화장실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트랜스젠더 운동은 그런 요구를 해왔죠. 모든 것을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트랜스젠더 친구가 몇 명 있거든요. 재미있게도 말이에요. 그들의 철학이나 삶의 선택에 동의하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있냐고요? 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트랜스젠더 운동 전체에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고 사회가 의료 시술에 대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이것을 완전히 정상으로 여기는 것, 사회 전체에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해서 오직 젠더를 인정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소수의 다른 대명사를 믿는 사람들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대명사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건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에요. 이제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각성된 사고 바이러스란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 성별이나 인종 같은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그가 조 로건 쇼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X를 사기로 결정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우리가 받는 모든 정보가 실제로는 자유롭게 우리가 스스로 의견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정보들은 특정한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제에 그도 속아 넘어갔던 거죠. 그래. 너 혹시 밤에 깨어 그거 안 했다는 꿈 꾼 적 있어? 그리고 네 인생이 더 쉬워져. 확실히. 문제를 불러올 수 있겠네요, 아니면. 논쟁거리죠. 결국 무엇이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든 이유였나요?
이게 좀 멜로드라마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문명에 부식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그게 그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는 그곳이 위치한 곳,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도심, 전 XFK 트위터 본사 근처를 걸어본 적이 있다면 그곳은 마치 좀비 아포칼립스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 지역 가보셨어요? 아니요, 최근엔 못 가봤고 들었어요. 정말 미쳤어요. 정말 미쳤대요. 직접 가보기 전엔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가보기 전까진 못 믿겠어요. 이제 어떤 철학이 이런 결과를 냈는지 말해야겠죠? 그리고 그 철학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꽤 한정적이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철학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 영향 범위도 제한적이었겠죠. 사실상 정보, 즉 무기를 얻게 된 셈이었죠. 샌프란시스코만 봐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참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 아래에 속하게 된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경험한 트랜스젠더 분들의 목소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비안과 달리 비비안은 자신의 의견이 확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의 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로는 정말 진심인 게 보여요. 그는 이 일로 완전히 마음이 부서졌다는 게 느껴져요. 이 일로 고통받는 부모와 자식은 일론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여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아이의 성전환을 정당화하려는 논문은 딸을 성전환시키거나 아니면 딸을 잃게 된다는 식이에요. 그게 바로 제 부모님이 들었던 거짓말이고 제가 아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된 아이의 모든 부모님들도 똑같이 들었던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트랜스젠더리즘의 전체 전제는 내가 전환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은 성별을 바꾸려고 하면 제 정신 건강이 망가질 거라는 점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훨씬 더 건강한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보호 본능을 존중하는 대신 의사들은 사춘기를 멈추게 하는 화학적 거세 약물을 투여한 뒤 테스토스테론을 대량 투여해 가짜 남성 사춘기를 유도했어요. 그리고 15살에 제 가슴이 제거됐어요. 저는 아직 성장 중이었지만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았고 외과 의사는 제 가슴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확인해줬어요. 저는 첫 키스도 해본 적 없었고 운전 연습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부를 나이도 되기 전에 어떻게 그들이 제 여성성의 일부를 빼앗아갈 수 있었을까요? 약속받았던 평화와 자기 수용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거의 22살이에요. 저는 가슴이 없어요. 흉터로 대체됐거든요. 제가 여자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제 여성성을 빼앗아 갈 수 있었나요? 저는 그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트랜스젠더이고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인생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냐고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이런 일이 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이에 맞서는 이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일론 머스크의 모든 일에 동의하냐고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엔 그가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로 아들을 잃었고 그래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반발도 그래서 생긴 거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